자, 계속해서 이제 피한정균이 볼까요? 한정균은 어떤 사람이죠? 똑같은 신체적, 정신적 제약인데요. 부족이죠? 그 키워드 잘 알아두세요. 피성년후균은 지속적 결여요. 얘는 뭐라고? 부족. 조금 부족한 사람. 그래서 게시판 받으면 이제 피한정균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12조 보시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회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 부족이 키워드입니다. 똑같은 본배, 사후, 검지. 물론 후자는 조금 다르죠. 6명인데 그 안에서 보면 한정후견인은 빠져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니까 청구해가지고 한정후견 게시판 하게 되고요. 그 2항 보시면 한정후견 게시의 경우에 구조 2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보지 말고 그 구조 2항이 뭐였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그 조문이잖아. 그냥 차라리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것보다 한 줄 쓰는 게 낫지 않나? 왜 이렇게 자꾸 법을 만드는 구조 2항 또 찾아가 봐야 되잖아. 앞에 이제 있습니다. 의사 고려하라는 거 게시판 할 때. 그래서 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이 다 뭐 하는 거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들어는 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피한정후견은 뭐 할 수 있을까? 이게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자,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성년후견 게시판 받은 사람, 피성년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 마트 가는 거 빼고는 없었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얘는 안 그래. 얘는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그것만 받으면 돼. 옛날에는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됐거든. 지금은 아니야. 지금 원칙적 동의가 아니라 예의적 동의예요. 예의적 동의. 그래서 1항 보시면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행위 범위로 뭐 정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 모든 걸 동의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법원에서 이거 동의받아라는 거 있잖아. 그것만 받으면 되고, 그 롯데 신격 회장님도요. 법원에서 5가지가 정해졌어. 이거 쭉 정해준 다음에 그거 할 때는 동의받으라는 식으로 다 그 신문에 기사로 나왔는데, 모든 걸 동의받는 거 아닙니다. 법원이 받으라는 것만 받으면 돼.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럼 이제 동의받으라는 것을 동의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 동의해줘야 그게 사망이죠?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한정후견이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정후견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럼 법원에 뛰어가야죠. 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청구하면은 동의 가름하는 뭐 해줄 수 있다고?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안 해주면은 허가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4항 동의 없이 하면은 취소할 수 있죠. 다만 뭐는 또 가능해요. 마트는 가야 되니까 일용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거, 그때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단 말은 취소할 수 없다는 소리고, 그 말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동의 안 받고. 됐죠? 그래서 13조 별표 쳐놓고요. 앞에 이제 넘어가 보실래요? 앞에 넘어가 보시면은 거기 10조 10조하고 13조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자꾸 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한정후견인은 여러분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동의하는 사람이야? 동의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은 법정 대리니까 아니야. 얘는 대리권이 필요가 없거든. 근데 법원에서 얘한테 대리권을 줄 수도 있어. 그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까지는 맞아. 근데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다. 그 말은 없잖아. 그 다음에 뭐는 가능하다고? 법정 대리를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는 있어. 이해되셨죠? 당연히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건 아니야.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도 그 신규 회장 같은 경우도 한정후견인이 대리권이 없잖아. 그 사람들이 대리권을 좀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고 그랬어. 이제 대리하면 안 되겠냐고. 그런 법원이 준다고. 그러면 대리인이 되는 거야. 똑같은 법정 대리는 맞는데, 그 앞에 그 79페이지 나와 있는 거 봐보실래요? 79페이지 보시면 우리 중간에 성년후견인에 동그라미 1번에 두째 줄에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 그랬잖아. 당연이란 말 좀, 당연히 되는 게 당연히 대리인이 된다. 당연히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한쪽에는 어떻게 되는, 당연히 되는 건 아니에요.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되는 거야. 엄청 잘 틀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동의하는 사람이지 대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대리권이 필요하면 뭐 하셔야 돼요? 대리권을 수여받으셔야 법정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되느냐,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단골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한정 후견 감독인을 또 세울 수 있죠. 온이 소멸하면 종료심판하고요. 됐고요. 여러분, 제한 능력자는 크게 세 사람이거든. 누구누구 했어요? 방금 봤던 것처럼. 미성년자, 이거 봤었죠. 그 다음에 피성년 흑인인, 이거 봤었죠. 그 다음 피한정 후견인, 이거 봤었죠. 이 세 사람이거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특정 후견인 있잖아. 피특정 후견인은, 이 피특정 후견인은요, 제한 능력자 아니야? 아닙니다. 얘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야. 이름은 비슷한 사람이고, 얘는 뭐냐면 멀쩡한 인간이야. 멀쩡한 인간. 그래서 써놓으서 여기다가 피특정인 옆에다 뭐라 써놓으시면 돼요? 얘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 얘는 멀쩡한 인간이다. 능력자가 아니다는 걸 꼭 좀 써놓으세요. 여러분 멀쩡한 인간도 누가 도와주면 고맙죠? 멀쩡한 인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신적 제약은 없다 할지라도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법률관계 처음으로 집 사고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러잖아. 그때 쓰는 게 뭐야? 이 특정 후견 제도라는 거야. 특정의 제도. 조문 읽어볼까요? 그래서 질병, 장애, 노령, 그 사유는 정신적 제약으로. 잘 보세요. 일시적 후원 동그라미.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좋겠다는 거죠. 특정한 사무에 대한 후원. 이 일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 본배 사후 검지가 청구하시면 법원이 뭐 하십니까? 특정 후견 심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앞에서는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성년후견 개시 심판 그랬잖아. 여기는 개시란 말이 빠졌죠. 왜 그럴까? 이번 한 번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개시라는 개념을 안 쓴 겁니다. 이번만 도와주면 좋겠고 이 일만 도와주면 좋으니까 그냥 특정 후견 심판한다 그렇게 쓰는 거죠. 얘는요, 이 양 빨간패 본인이 싫다 그러면 안 돼. 아, 그럴 거 아니야. 멀쩡한 인간 도와주는데 멀쩡한 인간 싫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얘는 고려 아닙니다. 본인 의사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반대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일시적 도와줄 때는 기간을 정하고요. 특정 사무를 도와줄 때는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겠죠. 얘는 멀쩡한 인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넘기세요. 그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가 특정 후견인이라고 그러거든. 얘도 대리인은 아니죠. 당연한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리권을 줄 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2항 보시면 2항 두째 줄 가정법원은 이러한 처분으로서 몇 줄 투혼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 후견인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건 아니고 대리권을 수여받으면 된다는 거거든. 그 넷째 줄 몇 줄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는 한정 후견인이나 성년 후견인은 두어야 한다 했잖아. 얘는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야? 선임할 수 있다죠? 해도 안 해도 좀 조심하세요. 멀쩡한 인간이니까 필요하면 선임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고 대리권도 필요하면 주는 거고. 그래서 당연한 법정대리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수여받으면 법정대리인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특정 후견 감독인을 똑같이 세울 수 있고요. 그래서 멀쩡한 인간이라 꼭 좀 조심하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미성년자거나 또는 피성년 후견이거나 피한정 후견인이면 자기가 했던 법률행위를 일정한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거든. 그럼 상대방은 굉장히 짜증나겠죠. 특히 용산에서 근무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진짜 짜증날 거예요. 왜냐하면 용산은 어린 손님들이 많거든.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에서 사는 게 많은데 살 때마다 뭐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증 확인하셔야 하잖아. 어떤 경우 증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있냐면 증을 확인할 생각을 못 했어요. 액면가가 29이야. 물어볼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나중에 갑자기 와가지고 저는 실은 고의 이걸 랑요 이러면 열받는 거잖아.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 상대방.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야. 지금 누구를 보호하는 거죠? 걔한테 시달리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겁니다. 고삐리한테 시달리는 상대방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는 거야. 읽어보시면 제한 능력자 법률에는 미성년자, 여러분 제한 능력자는 세 사람이잖아. 근데 공부할 때는 미성년자를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게 편해. 미성년자가 있으면 미성년자가 취소하든지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는 거잖아. 그러면 상대방은 매우 불안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컴퓨터를 하나 팔았는데 팔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사간애가 고삐란 걸 알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추인할 수 있는 날 3년, 법률의 날 10년 동안 떨어야 돼. 걔가 그 안에 언제라도 와서 뭐 하면 됩니까? 띵동 들어가죠. 사장님, 2년 전에 사간 컴퓨터 취소할게요. 부당이득 반환할게요. 컴퓨터 갖다 주고 돈 주세요. 이럴 수도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상대방은 불안하겠어.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세 줄줄 보시면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공통된 제도 있잖아요. 민법에 나중에 공부할 텐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크게 네 가지거든.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제착 사강. 조문은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월드컵 때 4강에 올라갔었죠? 제착 사강. 그래서 여러분이 취소할 수 있는 관계는요, 이 딱 네 가지뿐이 없어요. 쟤는 뭐야? 제한 능력자. 근데 미성년자다, 피성년 후견이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는 뭐지? 차고 취소. 109조. 사는 뭘까? 사기. 사기 당하면 취소할 수 있죠? 110조. 강박 당하면 취소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거 네 개 말고는요, 절대 취소란 말 기본적으로 일본제 쓰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주문 짜장면 시켜 짜장면이 늦게 와가지고 주문을 취소한다 그러잖아. 늦게 와서 취소하는 건 취소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해지하는 거야. 정확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취소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 근데 그 중에 진짜 취소는 요 네 가지야. 그 이유가 뭐라고? 제한 능력을 이유라든지 착오를 이유라든지 사기나 강박을 이유라 그때만 취소라 그래. 이 공통되는 제도로서 어떤 게 있냐면 나중에 취소권 단기 소멸시효 이게 3년 10년 말하는 거야. 3년 10년 이 제도 두고 있고 법정 추진은 뭐냐면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거든. 나중에 할 겁니다. 단추, 예를 들어 그렇게 해요. 단추, 단기 소멸, 단추 이런 제도도 있는데 그건 조문이 지금 남바가 146조잖아. 쫙 뒤에 10회차 때 공부할 거야. 뒤에 공부할 거고 여기서는요. 이 중에서 이건 세 가지는 아니고 여기에만 투기한 거. 제한 능력자 상대방 모든 취소할 법률의 상대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얘의 상대방만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거야. 그게 15조, 16조, 17조입니다. 되셨죠? 제한 능력자 상대방은 특별 제도가 있는데 그 확답 촉구할 권리가 15조고요. 철회 거절권이 16조고 속임수현 취소권 배제가 17조입니다. 세 개 종은 15조, 16조, 17조를 공부할 겁니다. 지금부터. 자, 첫 번째는 15조 외우셔야 됩니다. 제한 능력자 상대방은요. 제한 능력자가 된 후 19살이 됐잖아? 그럼 걔한테 그 얘기 동그라미. 이제 지금 성년이 된 옛날에 그 미성년자 용산고등학교 3학년짜리 걔한테 한 달 이상 기간을 정해가지고 네가 지난번에 사갔던 컴퓨터 매매한 거 있잖아. 구입한 거. 취소할지 추인할지를 물어볼 수 있어. 이 물어보는 걸 옛날에 최고라 그랬거든. 최고라 그랬거든. 그리고 이 권리를 우리가 최고권이라 그래. 여러분이 최고란 말이 어려워요. 국립국어에서 물어본 거야. 최고권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는 거야. 최고? 따봉? 이러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말이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뭘로 바꿨으면 이것을 이렇게 바꿨어. 확답, 촉구권. 여러분 한자로 쓰면요. 촉구란 말이 더 어렵습니다. 촉구란 말을 안 보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한자는 어렵지만 촉구란 말 하면 금방 알죠. 확답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국어순화가 된 거야. 지금은 최고권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확답, 촉구권 그래요. 근데 교수님들은 아직 최고란 말도 많이 쓰십니다. 그 말이 그 말이다.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여러분? 고삐리가 어른이 됐잖아. 걔한테 물어보면 돼. 너 추인할래 말래라고. 연락이 없잖아. 뭐 한 걸로 봅니까 여러분? 추인한 걸로 봐. 왜? 요 제도 자체가 미성년자를 상대방을 위한 제도니까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야. 취소 안 당하는 게 낫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능력자가 된 후 그게 키우드야. 그럼 추인한 걸로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능력자가 되지 못했대. 아직 미성년 상태에 있다는 거지.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법정대리한테 물어봐야지. 추인은 어른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면 어른이 아니라는 소리니까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어요. 연락 없잖아? 그럼 또 뭐 한 거 본다? 추인한 걸로 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2항과 3항을 묶을래요? 2항이 원칙이고 3항이 이해입니다. 3항도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란 말 앞에 생략돼 있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오른쪽 보시면
내용 그 조문을 합시다. 그 특별한 절차라는 거 있죠. 특별한 절차 몇 줄 쳐봐. 여러분 이런 거 잘 보세요. 내가 후견인이야. 법정 대리는 두 사람이잖아. 1차적으로 친권자, 2차적으로 미성년 후견인 두 사람인데 친권자는 어떤 절차가 필요 없는데 내가 미성년 후견인이면 내가 이걸 추인할 이거 내가 단독으로 저지른 일에 대해서 추인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단독으로 못하고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으라는 조문이 있어. 그게 말하는 그 특별한 절차야. 사망이 말하는. 사망의 특별한 절차가 뭐라고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말하는 거야.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으라는 조문이 있어. 알 필요는 없는데. 근데 보세요. 내가 확답을 촉구했거든? 촉구했는데 상대방이 후견인이 후견 감독인 동의를 얻으려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추인하겠다는 소리야? 안 하겠다는 소리야? 안 하겠다는 소리지. 왜? 추인하려면 이게 필요한데 이 짓거리 안 하고 있다는 소리는 추인할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취소 간주하는 거야. 그래서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는 그 정해진 행위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걸 보겠다? 취소한 걸 보겠다. 아, 얘는 추인할 마음이 없구나. 하는 거지. 추인하려면 후견 감독의 동의가 필요하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정리해 볼게. 자, 이걸 케이스로 나오잖아. 우리 바로 한번 케이스 한번 풀어볼까, 한번? 뒤에 가셔가지고. 지금 바로 풀기는 좀 어려울까요? 지금 바로 풀기 조금 어렵네요. 문제가. 다시 앞으로 보고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정리하게, 이제 칠판에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용산고등 3학년인데요. 용산에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컴퓨터를 하나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재고가 없어가지고 이게 매수인인 거죠. 근데 18살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들고 가야 되는데 동의서를 안 들고 갔어요. 근데 사장님은 이제 그걸 몰랐을 수도 있잖아. 매도인.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일이 터진 다음에 아이 새끼가 18살이네. 그러면 사장님은 3년, 10년 동안 떨어야 되니까 불안하잖아. 그럼 뭐 할 수 있다고? 확답을 촉구할 수 있어. 근데 언제 누구한테냐 그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원래 부모 공동친권인데 법률관계를 간단하게 해서 그냥 아버지만 있는 걸로 법정 대리인인 거죠.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아직 열압이 안 됐잖아. 안 됐으면 누구한테 하라고? 얘한테 하는 거야. 법정 대리인한테. 열압이 됐으면 얘한테 하는 거죠. 조문은 1항은 된 게 먼저 나와. 그래서 얘가 열압이 되잖아. 그럼 얘한테 확답을 촉구하는 거야. 뭐라고 촉구한다고? 한 달 이상 기간을 정해가지고 네가 지난번에 사갔던 그 컴퓨터 있잖아. 그거 취소할래? 취인해? 물어본다니까. 근데 한 달 이상 기간 동안에 얘한테 뭐가 오지 않으면 확답을 발송. 발신주의입니다. 도달 아니에요. 발송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 본다? 취인한 걸로 봐. 취인을 본단 말은 취소권을 포기한 걸로 보겠다는 거야. 근데 다시 실파. 얘가 열압이 되기 전이라면 누구한테 하라 그랬어? 얘한테 물어보라 그랬죠? 얘한테 물어봐서 뭐라고 말한다고? 아드님이 사가신 거 있는데 컴퓨터 그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얘한테 물어본다니까. 근데 얘가 연락이 없네? 뭐 한 걸 본다? 취인한 걸로 봐. 그런데 얘가 친권자가 아니라 누구라면? 후견인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경우는 그게 아니고 몇 가지 경우 동의받는 게 있거든? 후견 동의받는 게 모든 경우 받는 건 아니고 한 6가지인가 있어. 그 경우라면 얘는 뭐가 필요하다고 동의할 때?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근데 얘가 후견 감독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안 밟고 있어. 그럼 뭐 한 걸로 보겠다? 취소한 걸로 보겠다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나누셔야 돼. 문제가 나오면은 얘가 열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인지 필요 없는 경우인지 나눠보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자, 오른쪽 보시면 그럼 하나 물어볼게. 열압이 되기 전에 갑한테 추인할지 말지 확답을 촉구하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추인은 성년자만 할 수 있는 거거든. 멀쩡이가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요건 봐보실래요? 제한 능력자 상대방이 일하는 권리를 행사하려면 일단 행위를 적시하고 한 달 이상 기간을 정해가지고 확답을 촉구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빨간펜. 상대방이 뭐는 불문한다? 선악은 불문한다. 조문에 선의의 상대방 그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도 가능하다고? 우리 처음에 컴퓨터를 팔았을 때 얘가 미성장을 알았더라도 확답 촉구는 있는 거야.
민법이 대원칙입니다. 우리 나중에 공부할 텐데 확답 촉구는 뭐가 필요 없어요? 내 선악의를 따지질 않아. 악의자도 확답 촉구권은 있어.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그 명절 때 어머님이 이렇게 전을 부치잖아. 부침기 같은 거. 부치면서 주워 먹죠. 몇 번 주워 먹으면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내일 차례 지내고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지 마라 그러잖아. 그래서 안 먹잖아. 근데 밤도 먹고 싶어. 막 먹고 싶은 거야. 나는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알고 있는데 먹고 싶어.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잖아. 엄마, 그거 고추전 2개 먹으면 안 돼?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엄마가 패죠. 엄마가 내일 먹으라 그랬는데 왜 자꾸 그 오늘 먹으려고 그래? 엄마 패잖아. 그럼 아들이 뭐라고 항의합니까? 엄마, 내가 먹겠다는 게 아니라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잖아. 물어보는 거 누구도 물어볼 수 있다? 악의자도 물어볼 수 있어. 대원칙입니다. 다른 데 가도 다 똑같아. 최고 따질 때는 항상 뭐 한다고? 이 친구 선악을 따지질 않아. 물어보는 건 악의자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잘 나옵니다. 상대방이 선의하기는 불문한다. 제한 능력자는 그가 능력자로 된 후에는 축구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대행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빨간펜, 제한 능력자한테 확답을 촉구하는 건 뭐다? 무효이다. 제가 이걸 몇 번을 질문을 받아. 케이스로 나와서 선생님 왜 얘한테 촉구하면 안 돼? 맨날 물어본다니까. 왜 안 된다고? 아직 열압이 안 됐으니까. 1항에서 분명히 개헌하려면 뭐라고 돼 있어? 능력자가 된 후에 하라고 돼 있잖아. 근데 자꾸 그걸 까먹는 거야. 까먹고 선생님 왜 갑한테 하면 안 돼? 그런다고. 아니 조문을 보라고. 능력자가 된 후 그 얘기 그랬잖아. 그 전에 하는 건 효력이 없는 거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케이스 나오다가 갑에 대한 확답 촉구는 무효이다. 그럼 맞는 문장이야. 이 2개 잘 알아두세요. 확답을 하면 확답하는 대로 가고요. 확답을 하지 않으면 15조 1항 2항 3항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능력자가 된 다음에는 그한테 하는 거니까 추인간주. 능력자가 되기 전에도 추인간주. 특별한 절차가 있으면 뭐라고? 취소간주. 그렇죠? 밑에 셋째죠. 예의적으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간주고, 특별한 절차는 뭘 말한다고?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말하는 겁니다. 추인할 때 후견 감독 동의 받으라는 게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 없고요. 어차피 상속보 조문식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 시험에. 그냥 우리 시험에는 특별한 절차 그 말 그대로 나와. 그게 뭔지는 안 나오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거든. 여러분 철회권은 16조 1항인데 철회권은 언제 하는 거냐면 철회권은 계약에서 하는 거야. 거절은 단독행위 하는 거야. 철회권은 축구고 거절권은 야구에서 나오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1항 보시면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다고? 철회할 수 있어.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컴퓨터 팔았는데 나중에 얘가 열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 그럼 원래는 이렇게 확답을 촉구해도 되잖아. 짜증나. 그럼 우리는 뭐라 하면 돼? 아, 없던 걸로 해. 나가래. 할 수 있다는 거야. 전화 걸어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컴퓨터 판 거 있잖아. 예, 나가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철회권이야. 계약은 철회합니다. 그 대신에 이때 할 때는 상대방 선의해야 돼. 단서에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악이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항상 철회는요. 철선 그렇게 해와. 이것도 대원칙입니다. 최고는 선악불문인데 철회는 언제만 가능하다고? 선의 상대방만 행사할 수 있어요. 선의 상대방 행사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7번 볼게. 한 물어볼게. 철회를 누구한테 해야 될까? 19살이 되기 전에는 얘한테 하고 19살이 되면 얘한테 그렇게 할까? 아니야. 철회는 통제하는 거거든. 나가래 됐다. 그러니까 얘한테도 되고 얘한테도 돼. 그게 사망입니다. 사망이 뭐라고 되어 있죠?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도 된다고? 제한 능력자에게 도자가 포인트. 여러분, 제한 능력자에게 도할 수 있단 말은 법정 대리인한테 할 수 있다는 소리야, 못한 소리야?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 제한 능력자에게 많이 아니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많이 아니라 뭐라고? 도야? 그러면 무슨 말이라고? 법정 대리인한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제한 미성년자한테 철회해도 된다는 거야. 어차피 통제하는 게 불가하니까. 거절은 뭐 단독행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한 단독행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얘는 단서가 없네. 얘도 선악불문이야. 단독행위 예를 들어 이거 생각해 볼게요. 얘가 채권자거든요. 근데 18살 미성년자야. 근데 내가 나한테 빚을 채무를 면제해 주겠대. 안 받겠대.
내가 채무자인데 내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야. 이 채무 변제가 돼. 면제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필요하지. 왜냐하면 채무를 면제하게 되면 채권자의 미성년자의 뭐가 날아가는 거야? 채권이 날아가는 거니까 권리를 잃는 거잖아. 내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안 받고 뭐 했다고? 동의도 안 받고 나서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야. 어? 왜 동의를 안 받고 했냐면은 내가 얘가 미성년자인지를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거잖아. 하여튼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형, 왜? 지난번 내가 형한테 1억 받을 거 했잖아. 갚지 마. 안 갚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럼 내가 상대방 입장이지.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 우리 입장이라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어? 제가 미성년자니까 동의서 들고 와야 되잖아. 그 생각할 수도 있죠. 미성년자 있을 수도 알 수도 모를 수도 있잖아. 모를 때는 기분 좋겠지. 알 때는 동의서를 안 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걔가 나한테 이러는 형 돈 안 갚다 하면서 씩 웃는 거야. 기분 좋아? 막 이러는 거야. 장난치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얘가 뭘 한다고? 됐거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거절이야. 됐거든? 너 하는 꼬라지가 좀 장난칠 것 같다는 거야. 됐거든? 그게 거절이야. 이 거절하는 상대방은요, 얘가 미성년 알았냐 몰라 상관없어. 그냥 거절할 수 있어.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에서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죠. 상대방 앞에 손이란 말 없죠? 그래서 채권이나 확답 채권이나 거절권은 선악 불문이고 철회권만 손이 상대방 행사할 수 있다. 꼭 구분하세요. 시험을 잘 나옵니다. 일단 상황 똑같네. 거절도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직접 제한 능력자에게 할 수 있어. 걔 쳐다보고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법정대리인 연락 안 해도 돼. 걔 얼굴 보고 하셔도 됩니다. 자,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계약에서는요, 거지란 말이 나오면 돼야하는데 안 돼. 축구 이야기 하는데 삼진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홈런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뒤로 가셔가지고 문제집에 어디로 가시냐면은 기출문제 하나 볼까요? 조금 26번 볼까요? 26번 작년 기출문제네요. 26번 106페이지 26번 한번 봐보세요. 106페이지 26번 자, 제한 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봐라 그랬죠. 자, 1번 권리만을 얻는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맞죠?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5조 2항 단서에 있었잖아. 가능하죠. 2항 미성년자가 잘 보세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대해서는 성년자랑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8조 1항이죠? 정확히 맞는 문장이고 3번 법정 대리인이 잘 보세요.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 영업을 취소할 때는 그 취소로 손이 3조에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대항할 수 없다. 어렵지 않습니다. 없다. 자, 4. 제한 능력자 상대방은요.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를 알았대요. 알았으면 뭐 못한다? 처리할 수 없다. 처리는 누구만 가능하다고? 선의만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누구를 상대로도 가능하다고? 제한 능력자를 상대로도 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죠? 어려운 문장이 아닙니다. 이 정도 나와요. 근데 실제는 밑에는 좀 더 어려운 것도 있죠. 어려운 것도 있는데. 자, 25번 볼까요? 앞에 있는 거. 이거 박스형으로 나왔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자,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 그랬죠. 자, 기억봐.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그에게 유예기간, 한 달 이상 기간이죠. 정해서 취사성의 추인 이후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촉구할 수 있다죠? 틀렸고요. 자, 니은번.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법정 대리인이었던 자에게 취사성에 대해 추인 이후 확답을 촉구한 경우에 여러분, 능력자가 되면 누구한테 하라 그랬어? 그에게 하라 그랬잖아. 그에게. 부모한테 하는 게 아니야. 능력자가 되기 전에 법정 대리인 하는 거고 능력자가 됐으면 조문에 그 얘기 돼 있잖아.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법정 대리인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디귿번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를 상대방이 알지 못했대. 무슨 말이야? 선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뭐 할 수 있다고? 계약은 처리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죠? 예, 리을은 안 비웠습니다. 예, 다음에 할게요. 자, 23번 볼까요? 23번 질문 봐보세요. 제한 능력자 거래한 선의 상대방. 잘 봐. 선의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 봐봐. 선의 동그라미. 선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없는 건 그랬죠. 여러분 옛날 문제라서 확답 촉구로 안 나오고 뭘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최고로 나온 거죠? 최고로 나왔는데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최고는 선악 불문이잖아. 선악 불문이죠? 그러니까 최고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최고는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법정대행을 하는 거니까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은 거절권은 선악 불문이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 3번이 그냥 이게 무조건 정답이 3번이에요. 여러분 취소는 누가 하는 거야? 취소는 제한 능력자 측에서 하는 거지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니야. 이해되셨죠? 상대방은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상대방은 15조, 16, 17조 하는 거 있잖아. 확답을 촉구하거나 철회하거나 거절하거나 그다음에 이따 공부할 거 사설은 취소권 배제해 있거든. 그거 속임수 쓴 경우. 그래서 취소권 박탈 옛날 사술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속임수로 바뀌어가지고 요걸 하는 거야. 요걸 하는 거지. 여기 취소란 말이 없죠. 취소는 누가 하는 거라고? 미성년자 하거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틀린 거 3번이야.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보지도 않고 그냥 3번 쳤어. 상대방은 취소할 수는 전혀 없는 거거든. (4번) 법정대리인에 대한 철회권. 철회권도 여러분 아무한테나 해도 되죠? 그리고 선의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4번으로 묶으면 다 맞는 거지. 선의 상대방은 철회권 법정대리인한테 해도 되고 제한 능력자에게도 되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좀 더 보고 문제 풀어야겠네요. 좀 더 보고. 자, 넘기셔서. 자, 이번에는 뭐냐면 속임수 썼으면 취소권 박탈당하는 경우입니다. 옛날에는 속임수로 사술이라 그랬는데 국어순화가 돼가지고 속임수로 바뀌었어요. 자, 조문이 2개입니다. 구분하셔야 돼. 1항은 주어 동그라미 쳐볼래요?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누구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조인. 세 사람 모두야. 거기다 써놔. 세 사람 모두. 세 사람 모두 다 되는 겁니다. 능력자를 믿게 한 때는 뭐냐면 능력자를 믿게 한 때 말은 무슨 말일까? 미성년 같은 경우는 증을 유지하는 경우지. 증의 앞글자를 바꾸는 이런 경우. 그랬을 때는 뭐한다? 취소권 박탈당합니다.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취소 못합니다. 나쁜 놈이니까. 이 항은요 주어가 뭐예요, 여러분? 미성년자나 피한정인 이렇게 돼 있죠. 얘는 동의서를 유지한 경우야. 그때 동의가 있는 걸로 믿게 했단 말은 동의서를 유지한 거 말합니다. 증 유지한 동의서 유지한 경우인데 거기 왜 주어가 제한 능력자로 안 돼 있고 미성년자하고 피한정인으로 돼 있을까? 누구는 빠진다는 소리죠? 피성년 후견인은 빠진다. 왜? 피성년 후견인은요 그 동의서가 진짜라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얘는 빼야 된다고. 거기 써놔. 얘는 안 들어가. 얘를 빼게 하려고 주어가 바뀐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이 항을 주어를 제한 능력자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첫 번째 요건 봐볼까요? 니은번 봐보세요. 속임수를 써야 되는데 이 속임수에는 뭘 보고 속임수라 그럽니까? 또 밑줄 적극적 기망을 속임수라 그래. 그러니까 B번에 있는 것처럼 단순한 침묵은 속임수가 될 수 있다고 보질 않아. 그래서 어떤 경우 말한다? 적극적 기망은 증기주를 말하는 거야. 저 21살이에요. 저 군대 갔다 왔어요. 그건 속임수가 아니야. 나 그건 사수를 안 보기 때문에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D급번 보시면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주어가 제한 능력자인데 동의서를 믿게 한 경우는 주어가 다르다 그랬죠. 피성년 후견인은 빠진다 그랬고 효과는 누구나 취소 못한다는 거고. 판례 1번 보시면 얘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둘째 줄 보시면 나 사장이다. 미성년 사장 될 수 있잖아. 동서간 제3자가 상대방한테 사장님이라고 불렀어. 그것만 가지고 사수를 쓴 게 기단이다? 아니야. 이것은 적극적 기망이 아니라고 본 거야. 두 번째 이게 뭘까? 군대 갔다 왔다. 21살 군대 갔다. 속임 쓴 게 아니야. 진짜 사나이를 많이 봐가지고 그런 경우 있잖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알거든. 저는
후방서 공군에서 근무했는데 전방 근무한 친구들은 그 철원이나 이런 데는 군부대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짓말도 하면 쉬운 게 아니라 철원 제가 뭐 이기자 부대 나왔다 그러면 그 이기자 부대가 있었던 그 지명을 다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 새끼가 잘하는 거야. 자기가 이기자 부대 갔다 오는 거 어디 있었고 그 앞에 다방 이름 말아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진짜 산에서 본 거야.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 나중에 너는 속임 있었으니까 취소금 박탈시키겠다. 안 된다니까. 그 정도는 속임수가 아니야. 증을 유주해야 속임수. 여전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속임수가 아니다. 동의서 이양 조심하셔야 돼요. 동의서 위조한 경우는 미성년자는 그 동의서가 진짜면 법률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위조했는데 위조한지 몰랐거든. 그래서 당했단 말이야. 그럼 취소 목금 박탈시켜야지. 근데 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동의서가 진짜라도 걔는 법률행위 못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걔가 동의서를 위조해봤자 어차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믿어 상대방이 병신이 되는 거야. 여전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뒤로 가서 문제 쭉 몇 개 풀고 집에 갈게요. 자, 96페이지. 자, 문제를 돌아와 볼까요? 쭉 돌아와 보시면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1번.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유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걸로 본다. 맞아, 틀려? 틀려.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야. 본다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간주를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 간주가 국어순화돼서 다 본다로 받겠다 그랬잖아. 본다하고 추정은 다른 이야기야. 추정한다 그래야 돼. 이게 함정판 거죠. 추접스럽습니다. 이양 태아는요. 모든 법률 관계에서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다. 아니야. 5가지만 될 수 있어. 모든이 틀린 겁니다. 사망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권리 능력도 인정되잖아. 의사 능력이 없더라도 권리 능력은 태어나기만 하면 다 있다 그랬잖아.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지. 권리 능력은 태어나면 다 있는 거야. 술이 떡이 돼도 사람이잖아. 개처럼 굴어도 사람이고. 그래서 권리는 없단 말은 틀린 문장입니다. 권리 능력은 다 있는 겁니다. 사람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4번 애국인은 대한민국 도선서가 됐어요. 도선서는 안 된다니까. 도선서는 안 돼요. 국방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 민법은요. 애국인의 권리 능력에 규정을 두고 없어. 민법에는 없어. 어디 있다고? 헌법에 있어. 어렵지 않죠? 5번 오기 전에 한 명이 다 빠져가지고 다 틀렸어. 하여튼 정답이 5번에 있으면 5번까지 무사히 못 와. 함정이 빠져가지고. 자, 넘겨보세요. 자, 6번 문제 볼까요? 자연인의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자, 1번. 권리 능력은 가족관계 등록부 기재로 취득이 추정되는데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번복하지만 추정은 번복 가능합니다. 반대 증거 있으면 다 번복돼요. 1번 틀렸고 2번. 동시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 대성 된다 그랬죠? 칼 858기 광 858기 사건. 벌써 한 20년 된 사건이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4번째 태아인 동안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이거 문제는 그런 말 없더라도 다툼 있으면 판례에 따라 푸는 거거든. 판례는 정적권 소리죠. 살아서 출생을 기다려야 되죠. 나중에 살아서 출생하면 유죄로 청구할 수 있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사산등 경우는 권리능이 없다 그랬어. 4번 사산등이 인정된다 틀렸고. 실정성은 안 비웠으니까 뭐 필요 없는데 우리가 좀 하나 말씀드렸죠. 실정성과 받으면 사망으로 추정한다. 사망으로 본다. 본다. 사망 간주라 그랬잖아.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옳은 건 2번. 할 수 있겠어요? 자, 넘기셔서 다 기출문제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11번.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가벌병을 안 쓰고 이걸 읽어서 1분 안에 풀어야되기 어려운 거예요. 자, 부부 사이인 갑과 그의 아이 병을 임신한 갑이 남편이고 아내가 을이고 자식이 병이죠. 나 임신이니 그 병이 태아란 소리입니다. 가해자가 A네요.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설명 옳은 걸 골라보라 그랬으니까 판례에 따라 풀어야 되니까 정적권세에 따라 푸는 겁니다. 자, 1번. 이 사고로 병이 출생 전에 을과 함께 사망은 사산이잖아. 사산된 경우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권리 인정 안 된다 그랬죠? 병은 손해배상처를 가진다. X. 사산된 경우는 아무 능력 없어요. X. 두 번째. 사고 후 살아서 출생했대요. 그럼 위자료 청구할 수 있죠? 니은은 맞고. O. 디귿번. 갑이 사고로 죽은 다음에 살아서 출생한 병은 갑의 A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죠. 상속권이 있다 그랬죠? 불상해, 유, 상속, 대습상속, 유류분 다 있었잖아.
그래서 못한다 틀렸어. 어렵지 않죠? 우리 시험에 내야 되니까 너무 어렵게 되면 안 되거든. 1번 안에 다 풀어야 되니까. 니은만 맞습니다. 옳은 거. 2번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14번 보시면 만 18세 갑이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골라보래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8가지가 있었잖아. 그게 아니라 동의 받아야 되는 걸 찾으라는 거죠. 첫 번째, 대리인 될 수 있다 그랬잖아. 대리인 단독으로 살 수 있죠? 맞고. 두 번째, 상속 승인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단독으로 못 한다 그랬죠? 빚도 같이 넘어오니까 상속 승인 받으려면 동의서 첨부해야 된다 그랬잖아. 정답 2번입니다. 3번, 갑이 법정 대리인에 대한 동의 없이 체결한 동의 없이 체결한 거 취소할 때 취소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맞고. 부양 의무 이행하지 않네 아버지가. 그래서 부양료 달라는 거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아버지한테 어떻게 아버지 동의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갑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행하는 유언장은 17대면 할 수 있죠. 지금 얘 몇 살이야? 18 있잖아. 유언 능력이 있는 거지. 어렵지 않죠? 네, 됐습니다. 넘기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린 말씀입니다. 대리 앞에까지는 틀리면 안 돼. 대리 앞에까지 틀리면 안 돼. 그래야 우리가 80 이상을 맞을 수가 있어. 틀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기본으로 맞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15번. 성년 후견이나 한정의 특정 후견 설명 옳지 않은 거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가정 부분은요, 한정 후견 개심판을 직권으로 하지 못한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직권으로 하는 거 없었어? 본배, 사후, 금지, 청구가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직권 못한다는 맞는 문장이고요.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은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한정 후견 종료든 성년 후 종료든 이게 온이 소멸된 데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맨정신이라는 거지 과거까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장르효가 맞아요. 맞고. 세 번째, 특정 후견은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 아니야. 본인이 반대하면 못해. 얘는 멀쩡한 인간이니까. 그래서 있다가 아니라 없다. 여러분, 피성년 후견이 있잖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2가지 있다 그랬지. 하나는 법원이 정해준 거. 그게 사항입니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번, 정시적 제약 사물을 취하는 지속적 결여가 뭐야? 성년 후견이죠? 그 지자체 장도 들어가나요? 본배, 사후, 금지. 서울시장 같은 사람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똑같은 문제가 16번에 떠나왔습니다. 성년도 옳지 않은, 옳은 거 이번 거 그랬네요. 자, 1번. 지방자치장은요, 청구할 수 없다. X. 있다. 성년 후견에는 일용용품 구입 같은 거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거 취소 못 한다 그랬죠? 취소할 수 있다. X. 세 번째. 동의 받으라는 걸 법원이 정해주는데 그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앞에 조문을 안 읽었네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X. 4번. 피성년 후견 취소 못하는 거 법원이 정해줄 수 있다고 2항에서 말하고 있었죠. 9조 2항에서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옳은 거. 5번. 성년 후견 게시판할 때 또는 한정 게시판할 때 2가지 본인 의사를 고려하라 그랬죠. 물어보라 그랬죠. 그래서 없다. 틀렸습니다. 맞는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꾸 풀다 보면 이제 느는 거야. 비슷한 게 계속 나오니까. 풀면서 지식이 이제 암기가 되는 거죠. 17번. 옳지 않은 거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17번. 1번.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정확히 맞는 문장이야. 동의를 받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냥 다 취소할 수 있는 원칙이. 9조 1항 있잖아요. 가정법원은요. 한정후견 개심판할 때 고려하라다 맞고, 피한정후견의 성년 후견 심판할 때는 여러분 얘가 지금 종전에는 이제 피한정 후견인이거든. 계속 정신이 더 맛이 가니까 이제 뭘로 바꾸고 싶어 하는 거야? 성년 후견을 바꾸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럼 앞에 건 뭐 하셔야 돼? 종료해야지. 앞에 건 종료하고 뒤에 건 게시하고. 이것도 앞에 이제 있는 조문이야. 제가 안 읽었던 겁니다. 3번 특정 후견은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할 수 있다 아니라 할 수 없다. 왜 잘 나올까? 있다 없다만 바꾸면 한 지문이 되잖아. 얼마나 문제 내는 사람이 편하겠어요. 5번 특정 후견 심판할 때는 2번 한 번만 도와주는 거니까 기간이라든가 2번 일이니까 특정 사무 범위를 특정하라 그랬죠? 맞는 문장이고. 어렵지 않죠? 됐습니다. 나머지 다 비슷하니까. 오른쪽에 넘어가지 말고 20번 문제 봐보실래요? 좀만 더 할게요. 후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올해 문제입니다.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심판할 때는 고려해야 한다. 맞는 문장. 두 번째, 피성년 후견한테 한쪽이라 되면은 앞에 건 종료해야지. 맞는 문장. 오른쪽에 피성년 후견이나 법률행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죠.
근데 법원이 취소 못하는 거 정의일 수 있다 그랬죠? 구주의항 맞는 문장. 4번 가정법원은 피한정호기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범위를 정해준다 그랬죠? 그럼 이제 그것만 동의받으시면 되고 13조 1항입니까? 그 다음에 가정법원은 정치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 후견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 의견 심판할 수 있다. 특정 의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 안 된다 그랬죠? 틀린 건 5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운 문제도 다 풀 수 있잖아. 넘겨보세요. 자, 22번 볼게요. 22번. 제한 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자, 기억봐.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묵시적 동의든 명시적 동의든 상관없어요. 동의가 인정이 된대요. 그러면 그 다음 미성년자는 동의가 인정이 되니까 뭐는 못하겠어? 취소 못하겠죠? 동의가 없을 때 취소하는 거니까. 동의가 있으면 취소 못합니다. 옳은 거 기억이 옳네요. 그럼 이렇게 이제 빡센 문제는요. 기억이 옳잖아? 그럼 오른쪽 지문에서 기억이 빠진 건 다 지워야지. 4번, 5번 바로 탈락되는 거죠. 자, 니은번. 법정 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 법률행위.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요. 취소하면 제가 소급 무효라 그랬죠? 취소 시부터 효력 상실하는 게 아니라 법률 행위 시부터 소급해서 효력 상실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 시로 소급해서 효력 상실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번. 피성년 의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마트는 가라 그랬죠? 취소 못한다 그랬죠? 디귿 맞았네요. 구조사항이죠? 리을번.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여러분 상대방이 추인 전까지 거절할 수 있죠? 그리고 거절할 때는 선악을 안 따지죠? 맞아 틀려? 틀려. 왜 틀려? 이 문장은 여러분 틀립니다. 왜 틀려요? 그렇지. 거절은 단독행위잖아. 계약에서는 거절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 계약에서는 거절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종목이 달라. 거절 말 나올 때 계약이란 말은 뭐가 나와야 돼? 철회가 나와야 돼. 철회가. 이해되죠? 얘는 축구랑 야구를 섞어 있는 이것 때문에 계속 선생님 이거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고 추인력까지 거절할 수 있고 상대방 선언 안 따지니까 거절 맞잖아요. 계약이잖아. 계약은 뭐 한다 그래야 돼? 철회한다 그래야 되고 누구만 가능해? 선의 상대방만.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틀렸어요. 이게 이 문장이. 함정 많이 팠습니다. 해마다 질문 들어와. 이렇게 말해도 꼭 질문. 선생님 왜 1번 지문이 틀린 건가요? 꼭 질문 들어와. 그럼 내가 말하잖아. 이게 축구 야구가 무슨 말인가 또 이렇게 물어봐. 그걸 이해를 잘 못하셔가지고. 다른 데에서 등장할 말이 등장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리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여러분 22번에 이제 해설을 읽어볼까요? 계약은 뭐 할 수 있다고? 철회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거절 아니야. 철회할 수 있다. 계약은 철회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축구 야구를 섞었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미음번입니까? 제한 능력자 맺은 계약. 선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 철회할 수 있죠? 그렇잖아. 선의 상대방이 계약이고 선의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는 철회는 여러분 법정 대리인에 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도 가능합니까? 제한 능력자를 상대로 할 수 있죠? 정확히 맞는 문제입니다. 리을분의 별표. 미음분의 별표 오른쪽에. 이해되셨죠? 구분하셔야 돼. 계약은 처리하는 거고 단독행위는 거절하는 거니까 계약을 거절한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구나. 단독행위를 처리한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구나.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좀 전에 25분 풀었잖아. 그 리을분 기억나세요? 리을분은 봐볼까요? 오른쪽에. 안 봤죠? 조금 전에.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써가지고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했대. 17조 1항이죠.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는 주어가 제한 능력자 맞잖아. 그럼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동의서를 유지한 경우는 주어가 제한 능력자면 안 돼. 그때는 미성년자나 피성년 의견이 그렇게 아니 피한정 의견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주어를 잘 봐야 돼. 자, 넘기세요. 넘기셔서 자, 이제 진짜 어려운 거 27번 별표. 27번만 잘 풀리면 이제 집에 갑니다. 27번하고 29번이 같은 스타일의 문제야. 케이스 문제. 1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자, 미성년자 갑이요.
법정대리는 의뢰 동의 없이 노트북을 병한테 팝니다. 자,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병은요, 병이 상대방이죠. 이게 나오면 누가 상대방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 의리 취인하기 전까지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 여러분, 매각은 매매야. 매매는 계약이야.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엄청 많이 틀렸어, 그 당시에. 왜냐면은, 선생님, 병은 선악을 따지지 않고, 거절권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추인하기 전까지 가능하니까 맞는 문장 아닌가, 다 그랬다니까? 근데, 내가 그 말씀 드렸잖아. 계약은 뭐 하는 거라? 처리하는 거라 그랬지. 선생님, 계약이 어디 있어요? 매각이 계약이잖아. 매각은 매매 계약이잖아. 일부러 그렇게 문제를 낸 것 같아. 속이려고. 매매 계약이니까 얘는 거지란 말 나오면 등장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지금 야구하고 있는 거야. 축구하고 다른 종목이 등장하면 안 돼. 자, 계약이 축구라 그랬죠. 야구가 등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맞는 거 찾으라 그랬죠? 자, 2번. 병이 물건을요, 다시 증여할 때, 이건 나중에 공부할 텐데, 갑이 지금 병한테 팔았고, 병이 다시 정한테 넘어갔거든? 그럼 나중에 갑이 취소할 때는요, 지금 물건 갖고 있는 정한테 취소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 법률행위 당사자 있죠? 상대방, 병한테 취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을 상대로 취소한다는 틀린 문장입니다. 이건 몰라도 돼요. 아직 공부 안 했어. 이건 우리 10회차 또 공부할 거야. 한참 뒤에. 근데 그걸 지금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내비 두세요. 세 번째, 계약 체결 당시에요. 갑이 미성년자 알았대요. 걔는 뭐 할 수 있어요? 철회 못 하는 거죠? 철회는 누구만 가능하니까? 선의자만. 3번도 틀렸어요. 4번, 갑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예를 동의서 위조는 주어가 누구라 그랬지? 미성년자하고 피한정균이잖아. 이게 미성년자니까 상관없죠? 주어는 잘 잡았고요. 속임수를 썼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취소권을 박탈당하죠? 더 이상 취소 못하는 거야.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틀린 문장이야. 취소 못합니다. 속임수를 썼으면 나쁜 놈이잖아. 취소 못해.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자, 병은요, 갑이 몇 살이 됐다고요? 능력자가 됐대. 그럼 걔한테 하면 되죠? 능력자가 된 후에는 그 얘기 그랬으니까 얼마 정해서? 한 달 이상. 상당 기간 아니야. 한 달 이상 정해가지고 할지 말지 확답을 촉구할 수 있죠? 5번이 맞는 문장입니다. 풀 수 있겠어요? 풀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1분 안에 풀어야 되는 게 문제인 거죠. 됐죠? 자, 힘을 내서 한 번만 더 할게요. 29번. 진짜 집에 갑니다.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왜 동의? 똑같은 문제. 이번엔 뭘 팔았죠, 여러분? 노트북 컴퓨터가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예요. 먹었습니다. 옳은 거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1번. 첫 번째 보면은 갑이 계약을 취소할 때, 이건 안 배웠던 건데요. 동의를 받았냐, 갑이 지금 미성년자가 지금 취소하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동의 없이 지금 팔아서 취소하는데 동의 있냐 없냐 누가 입증할 것 같아요, 여러분? 미성년자가 제가 동의가 없다는 걸 입증할 거 아니면 상대방이 너희 동의 받았잖아 그렇게 말할까? 안 배웠어. 찍어봐. 어떨 것 같아, 여러분? 누가 입증한다고? 잘 모르겠죠? 저 찍어보셨어. 상대방이 하는 거야. 그래서 해설에 빨간 줄 쳐놓으세요. 해설에 보시면, 자, 1번 중간에 법정 대리인 의뢰 동의 유무에 증명책임 누가 진다고? 상대방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뭐라고? 제가 동의 없을 걸 취소할게요. 그러면 상대방이 너 임마 동의 받았잖아. 이렇게 입증하는 거야.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증명책임은 이게 민사소송법 이야기야. 우리 민법 이야기가 아닌데 민사소송법 제일 중요한 게 증명책임이거든. 민법 시험도 계속 물어봐.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다가 누가 증명책임 진다는 말 나오잖아. 무조건 빨간 줄이야. 그거. 항상 중요한 겁니다. 해설에다 빨간 줄 쳐놓으세요. 누가 진다고? 상대방이 지는 겁니다. 민사소송법 이야기지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진짜 중요하거든. 재판에서는 증명 못하면 지는 거기 때문에 증명 책임을 누가 지냐는 진짜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갑한테 증명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증명 책임 있습니다. 자, 2번. 계약 당시에 갑이요. 미성년자를 알고 있었대요. 그러면 철회할 수 없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병이 성년자가 된 갑이 능력자가 됐잖아. 한 달 이상 기간을 정해가지고 확답을 촉구했거든. 근데 그 기간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걸 본다, 추인한 걸 본다, 추인한 걸 본다. 15조 1항. 추인한 걸 본다, 추인한 걸 본다, 취소한 걸 본다. 그래서 1항, 2항, 3항을 순서대로 외우고 있어야 돼. 추인간주, 취소간주 이렇게 해가지고.
4번 비형이 미성년자인 갑에게 잘 봐봐. 미성년자는 갑한테 확답을 촉구할 수 없죠. 조문이 뭐라고 돼 있다고? 능력자가 된 후 그 얘기 돼 있잖아.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 여러분 이건? 비형이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 갑에게 그렇게 말해야 돼. 그 말이 빠져 있으면 안 돼.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법정대행 타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 한 달 이상 기간 정해봤자 어차피 추인간주 안 되는 겁니다. 능력자가 된 후라는 말이 빠져서 안 되는 거야. 성년자가 된 후 그 말이 들어가야 돼요. 틀렸습니다. 자, 5번. 자, 갑이요. 자, 갑이 미성년자잖아. 그러니까 17조 2항에서 동의서 유지하면 취소권 박탈당하는 조문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동의서를 유지했대요. 근데 비형이 그걸 모르고 계약서를 썼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의뢰 와가지고 이걸 취소하겠다 그러면 취소 못 하는 거죠. 왜? 속임수를 쓴 거잖아. 취소권 박탈당하죠? 그래서 미성년자 법률행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정확히 맞는 문장입니다. 동의서 유저는 주어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한정 후견이 두 사람이랑 풀 수 있겠어요?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오는 거니까. 집에 가서 우리 풀었던 문제 체크해 놨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풀어준 건 여러분이 푼 게 아니잖아. 만약에 여러분이 풀면서 해설을 틀리더라도 해설을 보고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 충분한 거야. 지금은 나중에 다 풀 수 있어. 처음이니까 못 풀었던 거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은 우리 이제 주소 파트 들어갈 거거든요. 다음 시간 진도는 오늘 진도는 84페이지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85페이지 돼가지고 자연인을 다 마치고 법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